동상에 관한 의혹의 그림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전 저는 여행길에서 그 그림자를 벗어난 장면을 보고 환호한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 섬에서였습니다.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나나이모로 건너가 토피노까지 갔다가 다시 빅토리아까지 다녔던 여정이었는데요.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려고 이게 차를 멈춰서 이제 공원 벤치에 쉬고 있는데 문득 벤치 등받이를 이렇게 보니까 동판에 새겨진 글귀가 있어요. 아마도 그 지역의 관리였나 봅니다. 성명과 생물 연도가 적혀 있었고 작은 글씨로 그가 생전에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했던 훌륭한 봉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 일종의 송덕의자였던 셈입니다. 예전부터 뭐 그런 말이 있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남기는 방식 혹은 남긴 이름을 기리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 섬에서 봤던 송덕의자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멋진 방식처럼 여겨졌습니다. 지친 다리를 편히 쉬어가게 하는 의자가 되어주는 일은 가장 낮은 방식으로 가장 높게 송덕의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송덕비나 동상은 대개 높은 방식을 택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높이 우러러보게 하지 않습니까? 낮은 데로 임했던 그 의자의 주인은 아마도 천국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여행이었는데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의 고민, 즉 당신들의 천국이 아닌 우리들의 천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주체와 타자의 관계,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타자의 상호 발견과 서로가 서로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비슷한 일반 의사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의 거리, 그러니까 주체와 타자 사이의 갈등의 거리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선한 의지를 가진 원장과 섬 사람들, 환자들 사이의 갈등, 이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소설에서 그 갈등과 거리를 극화하는 데 장기를 보였던 이청준이었지만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그것 못지않게 갈등에서 화해로 이르는 길, 그 거리를 좁히고 초국하는 길을 사력 있게 모색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타자를 넉넉하게 발견하고 서로 이해하는 길의 발견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주체의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얼굴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 이해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좀 고쳐야겠다는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다음 장면을 한번 같이 눈여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죽음을 보고도 슬프거나 무서워할 줄을 몰랐다던 황장로가 추위에 얼어 죽은 땜장이 할아버지 품에서 잠을 깨고 나서도 한 줌 보릿살이 남아있어 즐겁게 다시 길을 걸을 수 있었노라던 노인이 문둥병이 몸에 옮은 것을 알고도 별로 대단스레 놀러할 줄 모르고 지내왔노라던 그 황희백 노인이 이제 비로소 그의 앞에 어린이처럼 스스럼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양을 보자 조 원장은 우선 기이한 느낌부터 들었다. 노인은 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도록
병으로 일그러지고 나이로 쪼그라든 두 뺨을 지난날 그가 겪은 고난과 원한의 세월을 아프게 되쏟아 놓고 있는 듯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로 적셔내리고 있었다. 조 원장은 아마 그 자신마저도 자기의 눈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먼 발치로 물끄러미 바다만 내려다보고 있는 노인의 황량스러운 모습에서 그 흐릿터분한 눈물로 얼룩이진 추하디추한 얼굴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활짝 걷혀지며 비로소 노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의 진짜 얼굴을 보고 문둥병 환자가 아닌 그의 깊은 인간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노인이 그에게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비로소 똑똑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황장로의 눈물을 보면서 이제 황장로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함께 되비춰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섬을 떠나기 직전 황장로와 얘기하는 장면에서 뽑은 대목인데요. 당신의 천국에서 제게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 원장을 찾아온 황장로는 섬에 들어올 때와는 달리 원장이 제법 화려하게 섬을 떠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섬에 들어올 때는 탈출 사고가 있으니까 그 취임식도 하지 않고 바로 그 탈출 사고 경위를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는 화려하지 않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이게 절강제 행사를 하면서 뭔가 좀 화려하게 섬을 떠나가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 원장은 그의 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술 더 떠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섬 사람들의 공로를 온통 저희 것으로 만들어 또 다른 동상을 짓고 싶어하는 증거가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섬을 떠나기로 하고서도 난 아직 이 섬을 썩 화려하게 떠나고 싶은 욕심만은 외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한다면 이제 그렇다면은 이젠 일이 여기까지 분명해진 이상 내일이라도 당장 섬을 떠나는 것이 옳을 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에 입각한 현실 수긍이요, 넉넉하게 타자를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할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좀 서운해할 만도 하겠죠. 자기가 그 섬 안에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함께 이제 노력해서 이제 등량만 그 매립공사도 이렇게 다 끝냈는데 어차피 끝났으니까 섬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떠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아이 고생했는데 이거는 같이 보고 가셔야죠. 이렇게 좀 붙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화려하게 떠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기 전에 떠나라 라고 하는 것 좀 야박하다고 느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 원장의 마음이 타자인 황장로에게 그냥 떠나야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황장로에게 전달된 때문인지 황장로가 어조를 바꾸어 조 원장을 위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표현대로라면 섬 문둥이들의 추한 목소리에서 문둥이가 아닌 온당한 사람의 목소리로 조 원장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황장로가 이제 이렇게 정말 온전한 사람의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내보기론 임자만이 끝끝내 자기 동상을 혼자 견디려 했기 때문인 게야. 임자만이 유독 그 동상이란 걸 남의 손으로 지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들이 스스로 임자의 동상을 지니게 된 게란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황장로는 눈물을 흘리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조 원장이 바라보면서 진정한 타인의 얼굴을 발견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서 같이 읽었던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조 원장과
황장로 사이의 내밀한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발짝씩 다가서 가슴을 나누고 영혼의 언어로 소통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자신의 고집과 편견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타자를 응시할 수 있을 때만이 연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관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려는 주원장의 태도를 볼 수 있었던 황장로가 문둥이가 아닌 온당한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보여주었고, 문둥이라는 단면의 얼굴만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아닌 문둥이와 사람이라는 두 겹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지닐 수 있게 된 주원장이 황장로의 진정한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원장은 새로운 삶과 인식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확실히 통과제의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장면을 계기로 주원장이 앞에서 논의한 차이의 구조, 그 차이를 초국하려고 하는 자세를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가 절강제도 치르지 않고 조용히 섬을 떠난 것이나 5년 후에 다시 섬으로 돌아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섬 사람들과 섞여들고자 애쓰게 되는 것의 근본적인 자양분은 바로 이 장면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장면에서 서로 새로운 방식으로 타자의 얼굴을 응시하게 된 둘 사이의 진실하고도 허심탄회한 대화는 주원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황장로는 무엇보다 환자들의 처지와 행태에 대해 반성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섬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의심과 미움으로 행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섬의 환자들은 현실과 원장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했지만 믿음과 사랑 없이 자유롭고자 한 까닭에 불신과 미움만이 섬에 만연되었다는 것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가령 황장로의 말은 이런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유라는 거, 그거 말대로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지. 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제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 같은 문둥이들에게 더 소망스러운 바람이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원장도 알다시피 우리한테 언제 한번 그 자유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었나. 아웅다웅 언제나 싸움질만 되풀이되어 왔지. 핍박과 원망과 의심의 버릇만을 길들여 왔지.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그 또한 당연한 노릇인지도 모르는 일이야. 자유라는 게 원래가 그런 것이었거든. 자유라는 거 누가 가만 앉아 있어도 우리 문둥이들한테 가져다 바쳐주는 게 아닌 터에 어차피 그건 제 힘으로 빼앗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던가 이 말씀이야. 빼앗아 가지려니 싸움질을 해야 하고 싸움질을 하다 보니 그 사이에 자연 의심과 원망과 미움을 익히게 마련이지. 원장이 문둥이들을 위해 아무리 피땀을 흘려줘도 믿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모두가 그 자유라는 거 한 가지로만 행하려 해온 허물이었어. 생각해보면 자유라는 거, 그거 믿음이 먼저 앞서야만 하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함부로 행할 것이 못 되는데 우리 문둥이들한텐 그게 부족했거든. 믿음이 없이 억지 자유를 하자니까 불신과
미움밖에 번지는 곳이 없었단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황장로는 그런 자유를 반성하고 있으니까 자유를 넘어 사랑의 구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유롭게 자유를 차지한다고 의심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같이 보실게요. 그야 물론 사랑이어야겠지. 이제 이 섬은 자유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 다시 또 그런 자유로만 행해 나갈 수는 없을 게야. 자유라는 건 싸워 빼앗는 길이 되어 이긴 자와 진 자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사랑은 빼앗음이 아니라 베푸는 길이라서 이긴 자와 진 자가 없이 모두 함께 이기는 길이거든. 하지만 이건 물론 자유로 행해 나갈 것도 지레 단념을 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제 이 섬에선 자유보다도 더 소중스러운 사랑으로 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일 뿐이지. 자유가 사랑으로 행해지고 사랑이 자유로 행해져서 서로가 서로 속으로 깃들이면서 행해질 수만 있다면야 사랑이고 자유고 굳이 나눠 따질 일이 없겠지만 이 섬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해서는 자유라는 것 속에 사랑이 깃들기는 어려워도 사랑으로 행하는 길에 자유가 함께 행해질 수도 있다는 조짐은 보였거든. 그리고 아마 이 섬이 다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 속에서 진실로 자유가 행해지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선 이 섬의 모습도 아니 사정이 달라질 게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앞세웠던 지난날의 실패와 배반의 역사를 청산하고 충만한 사랑 속에서 진실로 자유가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미래 지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과 자유의 실천적 화해는 어쩌면 소망의 지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라야 섬이 달라질 것이라고 황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가능성의 지평은 이상적 차원의 척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혹은 아직 섬의 현실에서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까닭일까요? 또한 저간의 배반과 불신의 역사가 너무 두터웠던 때문일까요? 황장로는 섬 사람들이 자유로 행하는 동안 조 원장이 사랑으로 행하는 걸 알고 있고 그것에 개인적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끝내 조 원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섬에서 내보냅니다. 황장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조 원장이라는 타인의 얼굴 혹은 타자의 진상을 섬 사람들 전체의 일반 의사로 심화시키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점을 조베커는 이해할 수 없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자신의 사랑이 섬 사람들의 자유와 허심탄회하게 화해할 수 없는지를 말입니다. 섬을 떠난 5년 동안 그가 어떤 형식으로든 섬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아쉬움 속에서 섬을 떠난 조베커는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상호의 편지를 받고 섬으로 돌아옵니다. 두 통의 편지에서 이상호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최종 신급에서 그가 보인 논지는 다름 아닌 운명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의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상욱 과장은 편지에 썼죠. 바로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의 믿음이 생길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베커는 황장로와 나누었던 타자의 교감과 대화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타인의 얼굴과
타자의 진상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는 있어도 운명을 함께하지 못하는 한 주체와 타인이 허심탄회하게 섞여들 수 없다는 생각, 즉 자신이 견지했던 사랑과 타자의 윤리학의 한계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공동운명이 되기로 작정하고 현역 원장의 신분이 아닌 보통의 섬사람의 신분으로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그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라는 섬사람들과 원장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섬에서 조베코는 또 한 번의 거듭된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유나 사랑의 실현성이나 실천성의 근거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운명을 삶으로 하여 서로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 속에 자유나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해 나가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이나 공동 운명의식은, 그리고 그 자유나 사랑은 어떤 실천적인 힘의 질서 속에 자리를 잡고 설 때라야 비로소 제값을 찾아 지니고 그 값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조베콘이나 섬사람들에게 그게 없었습니다. 제3부에서 다시 섬을 찾아온 이정태 기자에게 조베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신들의 천국에서 나오는 이정태 기자는 조선일보의 이규태 기자였습니다. 그 이규태 코너라는 컬럼을 아주 오랫동안 쓰기도 했던 바로 그분인데요.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한에서의 어떤 힘의 질서는 무서운 힘의 우상을 낳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운명을 같이 하려는 작정이 있은 다음엔 내게 그 원장의 권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허심탄회한 힘의 질서 속에서 섬의 자유와 사랑이 행해져 나가야 했었어요. 하지만 난 이미 이 섬 병원의 원장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힘의 정치학을 넘어서 타자의 윤리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원장일 때는 힘이 있었죠. 권력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타자와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타자 윤리학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진로를 모색하고자 했던 조베콘이었는데, 하지만 그가 견지하는 타자의 윤리학은 이제 다시 힘의 정치학의 부재로 인해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힘의 정치학 쪽으로 경사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베코는 인식의 심층으로부터 믿음을 새롭게 근본적으로 다지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유와 사랑이 실천적으로 화해하고 힘의 정치학과 타자의 윤리학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재론적 인식의 깊이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조베콘의 생각을 한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왔어요. 눈을 뜨고 찾아내려고만 하면 이 땅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얼마든지 많을 거란 생각 말이요. 하지만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내지 않으면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질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어본 일이 없이 우리 눈앞에서 숨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바로 저 나무뿌리가 그런 것들 중의 하나지요. 산에만 올라가면 저런 고목나무 뿌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모두가 땅속에 숨어 있어요. 놔두면 재물에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지요. 하지만 내가 올라가 땅을 파고 썩어가는 뿌리를 찾아주면 저것들은 제 몫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지니고 저렇게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 현상의 실체인가 뭔가를 찾아낸다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들겨 깨기도 하고 새끼줄을 이리저리 얽어매는 따위에 별스런 짓까지 하는 모양입니다만 이 나무뿌리는 그렇게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래 지닌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 숨어 묻혀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 주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놔두면 그냥 땅속에서 썩어 없어질 나무 뿌리를 찾아내 주기만 하면 그만이란 말이오다. 그게 예술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술 작품이 안 되는 거일까?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본 이 대목에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어느 경우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성찰하고 발견하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대상과 주체 사이의 영혼의 교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귀한 것은 깊이 들어있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만 보여지는 것. 그래서 덧붙여 일부러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원래 존재하는 것 혹은 자생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이거나 정치적 조작에 대한 항변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겠지요. 조베커는 이 대목에서 예술로 좁혀 말하지만 그가 이 대목에서 예술론을 펼치고자 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라는 가능성 혹은 소망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우리들의 인식안의 중요성을 나아가 주체와 타자, 대상 사이의 영혼의 교감의 중요성을 게다가 삶과 예술이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이런 식으로 애둘러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하자면 이 대목에 작가 이청준의 인간관이나 자연관, 예술관이나 소설관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교류하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 보다 인간다운 삶, 보다 행복스러운 우리들의 삶 또는 그 삶에 대한 깊은 사랑 이렇게 이제 지배와 해방이라는 소설에서 이종윤이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삶을 소설로 꿈꾸는 이청준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일반 의사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매우 간절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이청준식 타자의 윤리학의 핵심 태제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작가가 최종적으로 고민한 문제는 어떻게 당신들의 천국을 넘어 우리들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청준이 계속 근본적인 인식의 충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천국, 그러니까 이 황장로의 말대로 문둥이 천국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천국, 당신들이 천국이 아닌 우리들이 천국을 꿈꾸고 지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천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자유와 사랑이 실천적으로 조화된 그런 천국이 요청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공들여 만든 인물이 바로 당신들의 천국의 조베컨입니다. 조베컨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사이의 차이, 건강인과 환자 사이의 차이, 구계자와 섬사람 사이의 운명의 차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을 실천함으로써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소록도의 재건을 위해 힘의 정치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물론 나환자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미래를 위한 구상에서 사랑이 깃든 힘을 사용했지만 실패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교감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힘에 억압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섬 사람들 나름대로 자유의 논리를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 그는 참다운 사랑이란 일방이 일방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그 공동의 이익을 수락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황장로라는 타자의 진정한 얼굴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방적 힘의 정치학은 타자의 윤리학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타자의 윤리학 또한 현실에서 새롭게 실패하게 됩니다.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를 뒷받침해 줄 힘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자의 윤리학을 밀고 나갑니다. 근본적인 층위에서 그 깊이를 더해가고자 하지요. 이 소설이 대단원을 장식하고 있는 윤혜원과 서미연의 결혼식 축사 연습 장면을 통해 조백헌이 강조하고 있는 것만을 보아도 이를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흙과 돌멩이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이어져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둘의 결합을 바탕으로 믿음과 사랑의 다리를 더 많이 놓아 나가자고 호소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연습하는 장면에서 이제 조백헌이 이런 주례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두 분에 대한 저의 당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이미 말했듯이 두 분은 기왕에 남다른 사랑과 용기로 이 일을 이룩하였으니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방독을 허물어뜨리지 말고 누구보다 굳세게 그를 지키고 살찌워 나가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절벽 대신 따뜻한 인정이 넘나들 믿음과 사랑의 다리가 놓여져야 할 곳은 많습니다. 다리의 이쪽과 저쪽이 한 동네 한 마을로 섞이고 화목해야 할 자리는 많습니다. 제가 두 분의 신접살림을 직원지대와 병사지대의 중간에 마련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뜻에서였습니다. 두 분의 결합과 정착지를 시발점으로 하여 하루빨리 이 섬에서부터 두 마을이 하나로 합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정착지가 하루빨리 새로운 마을로 번창하여 이 섬 안엔 건강지대와 병사지대가 따로 없는 하나의 마을로 채워지기를 빕니다. 이제 두 사람으로 해서 그 오랜 두 길이 이어지고 길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웃은 힘을 합해 그 길을 지키고 넓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식 축사 장면에서 조백헌은 자신의 어떤 뜻, 소망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의 천국을 넘어 우리들의 천국을 위해 이청준이 힘의 정치학을 넘어 타자의 윤리학을 제창한 것은 1차적으로는 1970년대를 관통했던 박정희식 하향 개발 독재에 대한 항의 정치적인 서사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서사 층위를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서사를 우리는 당신들이 천국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정치 이전의 삶의 근본 조건과 현실과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어떻게 자유로운 일반 의사로 모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성찰 말입니다. 거기에는 주체와 타자 사이의 영혼의 교감 가능성을 비롯해 개인의 진실과 집단의 꿈의 화해 가능성, 자유와 사랑의 허심탄회한 조화 가능성 등 여러 근본적인 태제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를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청준의 고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란 우상의 동굴은 지금도 여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천국은 아직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과 더불어 우리들의 천국을 모색하기 위한 여정을 새롭게 떠나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